그러니까 자동으로 절단해서 네. 자동으로 물구녕도 타공하고 자동으로 다 설비가 이루어지는 거고, 보통 이런 설비는 대리점에서는 갖추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죠? 이쪽 부분이 3,000 몇 평이죠, 그때? 3,000평 정도 넘죠. 3,400평 3,400평 정도. 여기에 이제 차광막이라든지 네. 여름에 뜨거우니까 제작해놓은 제품들이 이쪽으로 이제 품질을 좀 높이게 하고 있는데,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지붕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가 있을까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창호업체는 아마 손에 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2B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겠지만 B2C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업체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B2C로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매출 올리고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건설 경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최악인데 에이스 시스템에서 이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서 생산 설비를 갖춘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백이 있습니까? 백이 있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저희를 찾아주시고 수요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만큼 더 회사를 키우고 늘릴 수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저희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지금 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없으면 빌려줍니까? 매출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죠. 한번 가보죠. 이게 유리 공장하고 샤시 공장하고 같이 하는 데는 또 드물죠? 드물죠. 샤시는 샤시, 유리는 유리,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공장들은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예. 이 정도 규모 그리고 이 정도 설비로 유리 공장과 샤시 공장을 한 공간에서 운영하는 공장들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그 압출 공장에서 예. 전기칸돔 금형이 다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죠. 여기 보면 문짝인데 문짝에 이렇게 가스켓이 네, 가스켓이 원래 압출될 때 같이 붙어서 나오게끔 그렇게 저희가 특허를 내서 제품을 개발한 제품입니다. 네. 그래요.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네네. 가스켓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대리점들은 거의 없죠? 일단은 저런 제품 자체가 예.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고, 특히 자체적으로 제품을 디자인을 개발해가지고 만든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가공업체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원래는 이제 대기업에서 자기네 프로파일을 원자재를 받아다가 사다가 이제 가공을 하는 건데, 가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 금형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고성능의 제품을 만든 거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맥스 클럽이라는 회원사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 유리도 이맥스 클럽을 가지고 있고 창호도 이맥스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업체가 또 많지가 않아요.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게 수동 절단기인데, 지금 수동 절단기를 이 공장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눈금자를 붙여놔가지고 이 제품의 사이즈를 사람이 작업지 시설을 보고 절단을 하고 있는 건데, 수동으로 돼 있고,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옆쪽에 PC에 오늘 작업해야 될 데이터들이 ERP로 넘어오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들을 기계에 넘겨주기만 하면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세팅 값을 맞춰서 절단을 해주는 그런 설비입니다. 이 앞쪽은 이제 틀에 물구멍을 뚫는 그런 공정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절단해서 네. 자동으로 물구녕도 타공하고 자동으로 다 설비가 이루어지는 거고, 보통 이런 설비는 대리점에서는 갖추기가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죠? 앞쪽에 보이시는 설비가 레이저 프린터기인데요. 절단된 프로파일에 원자재에 레이저 프린팅으로 바코드를 저희가 입력을 시켜요. 바코드 안에는 이 제품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컨베이어를 따라서 이동하면서 바코드 리더기가 그 레이저 프린팅된 바코드를 읽어주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넘어오면서 다음 설비에서 사이즈라던가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라 물구멍을 뚫어야 되는 건 물구멍을 뚫고 그냥 보낼 것들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여기에 하는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세대의 주방창, 발코니에 들어가는 창 그렇죠.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어느 집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 창인지에 대한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보강제까지 투입돼서 피스로 보강제 고정까지 끝나면 짝이나 틀에 모에어를 삽입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람이 쪽가위를 들고서 모에어를 직접 잘라서 끼웠다고 하면 이 기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오면 센서로 크기를 읽어서 모에어를 자동으로 삽입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라는 수동으로 체결을 해야죠. 네, 아직까지는 로러는 사람이 수동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정품이 있고 뭐 비품이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다 지금 KS 인증받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네. 제품들이 그냥 아무 제품이나 쓰면은 안 되잖아. 안 되죠. 제작 시방에 맞는 제품들을 저희 다 사용하고 있고, 원자재만큼 중요한 게 부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자재도
인증을 받은 제품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부 자재에 대한 기준이 제작 시방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작 시방에 못 미치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는 시방에 맞는 제품들을 가지고 그 품질 인증 받은 제품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용접하는 기계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맞춰서 갖다 놓고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네네. 이거는 어떤 방식이죠? 사람이 제품을 올려두면 가이드바가 올라와서 그 사이즈에 맞게 세팅이 돼가지고 예. 절단된 프로파일만 올려주면 알아서 이제 열판이 나와서 용접이 되는. 그리고 더블이기 때문에 2개씩 세트로 용접할 수 있는. 문짝이 예를 들어가지고 1대1의 1창이라 그러면 동시에 4포인트가 두 짝이 전체가 동시에 작업이 네, 돼요. 그렇습니다. 예. 대리점에서 하는 것보다 네. 작업 시간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고 이게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제품의 질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도 올라가고 작업 효율도 훨씬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동화 생산 설비로 입작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아까 그 바코드 얘기가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안쪽에 보시면 이 바코드 안에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리딩을 하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PC로 넘어오는 거죠. 설비로 넘어오고.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정직한 완성상도 그렇고 예. 우리가 보완을 해서 예. 더욱더 품질이 좋게끔 좋은 품질을 소비자가 쓰실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유리를 끼워야 되죠. 네네. 유리 자동화 생산 설비 바로 옆에 있죠? 네, 바로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KCC 제품이에요, 그죠? 네네. KCC 제품도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도 다 틀려요, 그죠? 그 대리점마다. 네네. KCC 제작 시방에 맞게끔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자동화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네네. 바코드가 있기 그건 뭐 때문에 그래서 물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 거고 네네. 여기 라인은 유리를 제작하는 라인인데 그린 투명 로이 제품들은 다 KCC 글라스 걸 전량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이맥스 클럽 예, EX 회원사입니다. 원판이 입고가 되면 각 렉에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이 PC에 보시면 이 유리 원판에 대한 사이즈, 품종을 다 입력을 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다 렉에 입고를 시켜놓으면 재단을 할 때 원하는 유리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끔 오토 셔틀렉이라는 설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판이 준비가 되면 앞쪽에 있는 재단기로 끌고 들어와서 자동 재단 로봇이 움직이면서 주문된 사이즈로 자르는 그런 공정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설비는 재단기에서 다이아몬드 유리칼로 칼 자국을 넣어 놓으면 칼 자국 들어간 부분들을 꺾어주는 브레이킹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설비인데 사람이 손 안 대도 자동으로 이제 사등분을 내주고 여기서 이제 사람이 좀 작은 자투리라던가 이런 것들 떼어낼 때는 인력을 이용해서 자르는 그런 파트입니다. 이 설비는 틸팅기라는 기계고 컨베이어를 따라서 온 유리가 저 앞에 셔틀박스에 꽂으려면 세로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워주는 기계고 쪽으로 나가면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사이즈 측정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레이저로 유리에 대한 사이즈를 자동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짝을 찾아서 셔틀박스로 입고가 되는 겁니다. 300조의 유리를 투입할 수 있는 셔틀박스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이 셔틀박스에 짝을 맞춰서 복층 유리는 2장의 유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2장의 유리를 한 칸에 넣어서 크기를 기준으로 세트를 맞춰놓고 뒤쪽으로 배출을 시켜가지고 가공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러면은 유리가 예를 들어서 제작을 했었을 때 네. 사람의 손이 안 닿아요. 안 닿죠. 네. 안 닿으면은 노예 유리 같은 경우에는 금속 코팅된 유리가 네네. 땀이 묻는다든지 오염될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땀이라던가 오염된 장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코팅막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네. 사람이 하는 게 손 만지질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한 유리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네. 건조까지 물기가 아예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건조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따뜻한 바람으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수분이 1도 없어요. 수분을 만료하기 때문에 완전히 말려야 돼요. 그럼 네. 깨끗하게 세척이 돼서 수분까지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감봉대라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 감봉이라든지 단열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스위스페이서 플라스틱 예. 감봉이라든지 스위스페이서 단열 감봉이라든지 알루미늄 감봉은 제작 과정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 과정은 똑같이 절단하고 흡습제를 투입한 다음에 코너키라는 부품을 이용해서 사면을 연결을 한 다음에요. 표면에다가 부틸이란 접착제를 도포를 해서 유리에 붙이는 방식인데 TPS 같은 경우는 그런 일련의 공정들이 다 사라지고 기계가 공정을 대신하는 그런 설비입니다. 원래는 그러면 흡습제가 아주 건조된 상태에서 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비 오는 날이라든지 습한 날은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TPS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척된 네, 걸 네. 바로 접합하기 때문에 네. 불량률이 상시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흡습제도 품질 관리를 할 때 재사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는 순간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저희는 TP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전혀 없어지고 아예 그런 걱정은 1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개가 이제 붙여주는 거. TPS 감봉이 이제 한 장은 그린 유리, 한 네. 장은 노유 유리가 이렇게 접합이 돼서 여기서 이제 알곤가스까지. 네네. 안에 열심히 주입을- 맞습니다. TPS 감봉 자체가 고무기 때문에 유리에 딱 접착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은 알곤가스를 넣었을 때 새 나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TPS가 도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유리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형태로 붙기 때문에 일반 그 스페이서를 사용할 때는 자동으로 그것도 하는 것도 있던데 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사람 손으로 이제 부틸 마감을 하는 코너 부분을 마감을 해줘야 되는데 가스가 제일 많이 새나가는 건 그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TPS 단열 감봉을 사용하면 사람이 부틸 마감을 안 하기 때문에 유리면에 완벽하게 밀착돼서 가스가 샐 확률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TPS로 감봉이 제작된 상태로 나와서 끝부분을 자동으로 마감해서 CO2를 채워주는 거 보고 네. 야, 저 정도면은 불량률이 아예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불량률이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금 이거 TPS를 도입하면서부터 유리 불량률은 거의 없다고 네. 아시죠? 유리는 기존에 비하면 불량률이 진짜 거의 없어져요. 아예 없다고. 예. 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맞습니다. TPS로 제작이 된 유리는 이렇게 안에가 까맣고 네네. 치우코 실링도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게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유리가 이제 형성이 되면은 유리가 문짝에 끼워지는 거. 네네.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된 알유리라 그러죠. 네. 보충 유리가 지금 나와 있는 유리가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이게 이제 문짝에 끼워서 이렇게 이제 문짝까지 이렇게 딱 끼워지면은 이게 한 세대죠. 네, 한 세대입니다. 한 예. 세대 건데 굉장히 많아요. 한 집에 이 정도의 많은 창이 네. 아마 다 끼워진다 그러면은 평형이 한 45평 정도 네, 대형 평수. 될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봐볼까요? 어디로 가는 제품인지. 서울이네, 서울. 우리가 지금 400세대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서울 창동 동화 청솔 아파트네, 그죠? 이거를 이제 싣고 가서 현장에 내려서 시공을 하루에 이제 끝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다 거의 정직한 놈 제품으로 제작이 완벽하게 된 제품이 상차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정직한 놈 완성창에 대해서 오늘 궁금한 점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 집에까지 시공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도움 완성창 정말 따뜻하다.